이 집의 매력 중 하나가 멋진 시티뷰입니다. 이 뷰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게 소파와 다이닝 테이블의 위치를 잡아드렸고요. 맞은편은 TV 아트월과 책장을 배치했습니다. 아트월은 이 원목마루와 톤앤 매너에 맞추면서 원목의 느낌을 포인트로 넣어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Take my mind and run with you. You shine so bright in your blue suede shoes. I don't got no real estate and nobody knows my name. I could find a place. 안녕하세요, 디자인 독의 홍철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강남에 위치한 43평 아파트입니다. 20년 가까이 된 구축 아파트인데요. 10년 전 한 차례 인테리어를 한 집이라 겉보기에는 깔끔했지만 철거해보니 내부 단열이 엉망이었습니다. 30mm짜리 스티로폼 및 조각조각 붙어있던 벽엔 결로와 곰팡이가 심하게 올라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단열부터 꼼꼼하게 다시 잡고 화이트 앤 우드톤으로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다양한 무드 연출이 가능한 인시오 CCD 조명, 호텔처럼 고급스럽게 꾸민 욕실도 이 집의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이 집의 주방은 이른바 꼼짝마 주방이었는데요. 내력벽에 꽉 막힌 구조라 레이아웃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조건 안에서 대면형 주방을 구성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단열이 많이 부실한 점, 다른 하나는 내력벽으로 갇힌 주방 구조입니다. 제가 실측할 때 이 집에 와보니까 곰팡이가 피어있더라고요.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철거하면서 뜯어보니 역시나 단열이 부실했습니다. 비대법 단열재라고 두께 30mm짜리 흰색 스티로폼과 은박 단열재 정도가 붙어있었는데 아마 이전에 여기 사셨던 분이 많이 주웠을 것 같아요. 그럼 제대로 된 단열 시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충 감으로 단열을 하면 안 되고 국토부에서 정한 열 관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계에 맞닿아있는 면들은 열 관리율이 0.15 이하 정도 나와야 되는데요. 아이소핑크 같은 단열재로 최소 160mm 두께 정도는 확보해줘야 합니다. 이 집의 경우에는 상호와 벽체의 두께를 맞춰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더 낮은 PF 보드를 사용했습니다. PF 보드는 앞줄법 단열재보다 두께는 더 얇지만 단열 성능이 약 20% 정도 더 우수해서 두껍게 붙이지 않아도 열 관리율을 맞출 수 있거든요. 또 단열 공사에서 중요한 건 기밀 시공인데요. 단열재 사이사이 틈새로 찬 공기가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단열재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PF보드 이은 부분과 모서리 부분을 전용 테이프와 우레탄 폼으로 완전히 밀봉해서 열교 현상을 차단했습니다. 이 집의 평면을 보시면 주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 벽체들이 모두 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은 허물 수 없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주방의 구조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주방은 메인 주방과 보조 주방으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보조 주방의 왼쪽에 세탁기를 두고 사용하셨어요. 주방의 기능으로만 사용하기에도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세탁실까지 겸하고 있으니 더 주방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주방과 보조 주방 섹터를 주방의 기능의 공간으로 묶고 주방을 온전히 음식 준비와 정리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기존의 주방도 대면형 구조이긴 했지만 사실상 대면형 주방이라고 보기 좀 어려웠어요. 일단 대면형 아일랜드라는 개념은 넓이가 2.7m 이상 나와야 하는데 40평형대라고 하기엔 좀 짧은 아일랜드를 가지고 있었고요. 확장은 되어 있었지만 냉장고까지 가기 위해서는 뒷베란다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방향을 바꾸고 냉장고와 인덕션 그리고 싱크볼이 삼각동선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주방은 전면에 개방감을 줄 만한 요소인 카페장과 간접 조명을 설계했고요. 항상 메인 식탁에서 다 같이 식사하는 일은 적다 보니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는 바 테이블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부에 조명을 넣어서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했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의 단열이 필요해 좌측에 사각지대로 넣으면서 플랫장을 설계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앞에는 여닫이장을 넣으면 안 됩니다. 문이 걸리거나 서라운딩을 또 넣어야 하는 바보 같은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납을 많이 확보했지만 주방의 구조가 꽉 차 보여 좌측에는 조명이 들어간 오픈 선반을 넣어서 시각적인 여유감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주 쓰는 그릇이나 컵들을 보관하기도 편하고 디스플레이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페이크 도어를 열면 보조 주방이 나옵니다. 이 보조 주방 안에는 직배스 로봇 청소기가 숨어 있는데요. 보조 주방 들어가는 동선에 페이크 도어가 있으니까 청소기가 지나다닐 때 열어놔야 해서 불편하겠죠?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 아래에 약 110mm 정도의 높이를 확보해서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러 나갔다가 다시 충전하러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페이크 도어를 짤 때는 반드시 당기지 말고 밀어서 열리게 하는 기능에 하드웨어를 적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는 방향으로 문을 여는 걸 동선상 편리하다고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보조 주방으로 들어갈 때 문을 당겨서 열면 문이 나를 가로막잖아요. 그런데 밀어서 열면 그대로 쭉 들어갈 수 있어서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인클로저 경첩을 사용해서 동선을 편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이제 보조 주방 내부를 보시면 여기가 진짜 이 주방의 핵심 공간이에요. 기존에 세탁기가 있던 이 공간을 이렇게 상하부 수납장을 만들면서 하부에 직배스 로봇 청소기를 만들었고요. 주방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분리수거인데 이런 분리수거함은 놓을 수 있도록 가운데 일부러 비워놨습니다. 분리수거함을 가구로 짜달라는 요청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가구로 만드는 건 좀 비추드립니다. 일단 냄새나 오염의 관리 너무 힘들고 부피가 큰 걸 넣을 때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분리수거함은 주기적으로 세척해야 하는데 고정형으로 만들면 청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관전실은 호텔처럼 고급스럽게 마감했는데요. 여기에 고급스러운 비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오시자마자 보이는 이 벽 조명은 CCT 조명인데요. 이 CCT는 페이드인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현관에 우리가 들어올 때 센서가 인식해 조명을 커튼을 쓰듯이 우아하게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조명은 갑자기 확 켜지고 확 꺼지잖아요. 그런데 이 페이드인 기능은 마치 디밍처럼 부드럽게 밝아졌다가 부드럽게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조명의 디자인이 저희 입맛에 맞는 게 없어서 저희가 금속을 제작해 색을 입힌 다음에 이 안에 이 CCT를 침입해 조명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비밀은 신발장입니다. 이 집은 신발장 공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이중창에도 그렇게 깊이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 하부 벽체 밑에 수납 공간을 차단해서 신발장 공간 300mm를 확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관창 아래쪽은 그냥 벽체로 막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 안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을 파내서 신발장 깊이를 확보한 거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안방 콘솔 공간, 이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저희는 이 전면에는 조적 벽체를 오픈시켰는데요. 코지월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정리와 수납의 니즈를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수납장을 만들면서 지루하지 않도록 우드로 포인트가 들어간 선반과 조명, 그리고 하부에는 세라믹을 넣어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공간에서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길게 이어진 마그네틱 조명 레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복도 정중앙이 아니라 살짝 거실 쪽으로 레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대칭적인 배치는 공간이 더 흥미롭고 역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 현관 중문에서 들어왔을 때 정중앙에 레일이 있으면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거실 쪽으로 흘러가면서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인쇼 CCT 조명은 컴퓨터 같은 제어기 먼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어기를 숨겨주면서도 생활이 편해지도록 공용 욕실 앞쪽 복도 끝 공간을 활용해서 깊이 300mm 정도의 얕은 수납장을 넣었습니다. 이 정도 깊이면 휴지라든지 물티슈라든지 생활용품을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의 매력 중 하나가 멋진 시티뷰입니다. 이 뷰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게 소파와 다이닝 테이블의 위치를 잡아드렸고요. 맞은편은 TV 아트월과 책장을 배치했습니다. 아트월은 이 원목마루와 톤앤 매너에 맞추면서 원목의 느낌을 포인트를 넣어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상부에는 업라이팅을 넣어서 천장을 은은하게 밝혀주고 하부에는 다운라이팅으로 바닥면을 부드럽게 비춰줘서 공간 전체에 입체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조명이 들어간 상부에는 아크릴 덮개를 만들어서 먼지가 쌓이는 걸 막았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부 쪽을 보시면 이 내력벽 날개 벽지를 적극 활용했는데요. 이 부분은 허물 수 없는 구조체인데 오히려 이거 활용해서 책상 옆에 책꽂이나 문구리를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용부를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터폰과 메인 스위치의 위치 정말 중요한데요. 기존의 낡은 온도 조절기는 스위치와 통합해서 아트홀로 이동하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거실에서 짚어볼 또 다른 포인트는 실링팬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루시어의 코타라 제품인데요. IoT 기능이 연동되고 디자인도 훨씬 예뻐지면서 천장이 높지 않은 2.3m의 보편적인 국내 아파트 천장고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파 벽쪽 끝쪽에 있는 이 페이크 도어를 열면 세탁기가 있는 안방 발코니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탁기를 발코니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급배수를 안방까지 가져오면 일반적인 배수 방식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배스트랩만 사용한다면 세탁기에서 나오는 대량의 물이 한 번에 배수될 때 음압이 발생해서 다른 배수구에서 역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변기나 바닥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통기 밸브를 사용해서 음압을 줄여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화장실을 포함해서 이 라인의 전체적인 배수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곳은 원래도 결로가 잘 생기던 곳인데요. 결로는 내부의 온도차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습도가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쪽엔 추가로 단열을 했습니다. 안방은 도어 위치를 바꾸면서 훨씬 프라이빗한 공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볼 때마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우선 주방 쪽에서 바라봤을 때 침실 내부가 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관했을 때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였고요. 안방 벽체 쪽으로 TV가 있다 보니 TV 소음에도 좀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진행하면서 파우더룸과 안방 콘솔 공간을 트고 안쪽에 있던 도어를 주출입구로 바꿨고요. TV 위치도 반대편 벽면으로 이동하면서 조금 더 아늑하고 쾌적한 안방이 됐습니다. 예전 도어가 있던 자리는 안방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요. 손이 닿기 편한 위치라서 책이나 안경, 핸드크림 같은 소품들을 두기 정말 좋아요. 안방 욕실은 레이아웃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선 기존에 이런 거대한 구조물은 철거를 했고요. 세면대와 샤워 공간의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이 화장실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벽부형 변기입니다. 벽부형 변기는 변기가 벽에 걸리는 형태인데요. 물탱크와 배관이 모두 벽 속에 숨어 있어서 겉으로는 변기 본체만 바닥에 떠 있는 구조입니다. 하부가 띄어져 있다 보니 청소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정말 특별한 건 이 물내림 버튼이 벽면 타일과 동일한 소재로 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나 메탈 버튼을 쓰는데 이 제품은 세라믹 타일로 버튼을 만들어서 벽면과 완전히 일체감이 이룹니다. 화장실 천장은 이 이노솔로 마감했는데요. 천장에서 은은하게 빛이 내려오는 게 너무 고급스럽죠? 사실 이 집이 천장이 낮은데 이 윗공간을 보니까 배관이 없더라고요. 이러면 천장대로 이노솔이 제격입니다. 이 이노솔은 반투명 소재라서 이렇게 배관이 없는 경우
LED 조명을 뒤쪽에 설치하면 전체 천장이 은은하게 발광하면서 간접 조명 효과를 만들어내는데요. 특히 화장실처럼 이 좁은 공간에서는 이런 면 조명이 공간을 훨씬 넓어 보이게 합니다. 또 화장실 문을 열면 정면으로 보이는 이 세면대에 거울을 배치해서 이 공간이 넓고 더 깊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벽비용 변기의 배관 때문에 벽이 좀 튀어나오는데요. 이 위에는 수납장을 넣으면서 깔끔하게 벽면을 정리했고요. 샤워 천장에는 이 이노솔 속에 해바라기 선을 매립해 좀 더 일체감을 강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샤워부스 파티션에는 매립형 샴푸 박스를 설치했어요. 샴푸, 린스, 바디워시 같은 용품들을 안쪽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집은 드레스룸 겸 서재, 단열방 2개, 안방까지 침실마다 붙박이장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시스템 에어컨을 방마다 설치하시는데 대부분은 배관 높이 때문에 천장에 단내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붙박이장을 넣을 때는 에어컨 단내림 라인에 맞춰서 일체감 있게 도어 디자인을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면서 내내 눈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런 내력벽이나 단내림이 있는 곳에 붙박이가 설계할 때는 가구 도어를 페이크로 도어를 만들어 벽면의 시각적 흐름을 깨지 않게 하면 좋고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오픈 선반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 집의 특징 중 하나가 방마다 실링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침실에 실링팬을 넣을 때는 회전 반경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붙박이장을 열 때 실링팬과 간섭이 생길 수도 있고 조명과 실링팬 반경이 겹치면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는 꼭 단열과 같은 기초 설비부터 점검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측을 하다 보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을 들여다봤을 때 단열이 엉망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집일수록 인테리어 한 번 할 때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해드리는 게 중요한데요. 단열, 설비, 구조 같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먼저 잡아야 그 위에 디자인을 얹어도 오래도록 문제없이 살 수 있습니다. 디자인 한독은 앞으로도 디자인과 기능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한독의 홍철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